1950년 3월 21일 대한민국 화성에서 태어난 조용필은 한국 음악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수이자 작곡가 중 한 명이다. 그는 반세기가 넘는 경력을 통해 모든 세대의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무대의 주목 뒤에서 그의 삶은 개인적인 슬픔부터 직장과 가정 생활에서의 어려움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조용필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슬픔 중 하나는 1977년 마리화나 사용 혐의를 받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의 경력에 큰 충격을 주었고 1979년까지 공연이 금지되었습니다. 조용필만큼 음악에 열정적인 예술가에게 무대에 서서 관객 앞에서 공연할 수 없다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결혼 생활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는 2번 결혼했습니다. 첫 번째는 박지숙 씨 1983년 1988년이고 두 번째는 안진현 씨 1944년 2003년입니다. 두 결혼 모두 이혼으로 끝났고 그는 깊은 감정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지 못한 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로 여겨질 수 있다. 조용필은 1968년 록밴드 에킨스에 합류하여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위해 공연을 하며 음악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는 흑인 아티스트들의 노래를 부르는 밴드 파이브 핑거스를 결성했습니다. 1971년에 그는 밴드 킴 트리오에 합류했고 이를 계기로 록 음악을 추구하게 되었다. 1976년 그는 솔로 가수로 데뷔해 돌아와요 부산항해라는 곡을 발표해 빠르게 대중의 관심을 모았고 큰 히트를 쳤으며 일본에서도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1977년 그는 마리화나를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그로 인해 1979년까지 공연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그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그가 더 강해져서 돌아오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1980년 그는 데뷔 앨범 창밖의 여자를 발표하며 한국 음악계에 인상적인 컴백을 알렸다. 같은 해 그는 뉴욕 카네기 홀에서 콘서트를 열었고 그곳에서 공연한 최초의 한국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두 나라가 수교하기 전인 1988년에 중국에서 공연을 한 최초의 한국 가수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 서태지와 아이들 등 청소년 그룹이 등장하면서 그의 인기는 쇠퇴하기 시작했다. 1992년 이후 발매된 앨범은 예상했던 만큼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그는 TV 출연보다는 콘서트와 라이브 공연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993년 부산에서 열린 그의 콘서트에는 100만 명의 관객이 모여 국내 신기록을 세웠다. 2005년에는 남한 가수로는 드물게 북한 평양에서 공연을 펼쳤습니다. 2013년 오랜만에 19집 앨범 헬로를 발매했는데 이 앨범은 국내 차트에서 빠르게 1위를 차지하며 싸이의 젠틀맨을 제쳤다. 이 앨범에 수록된 두 곡 헬로와 바운스는 모두 한국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컴백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음악이 여전히 청중에게 강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의 경력 속의 흥망성소에 엄청난 성공부터 고통스러운 실패까지 조용필은 여러 번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음악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항상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청중에게 계속해서 기여하고자 노력합니다. 조용필은 반세기가 넘는 경력을 통해 많은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루었으며 한국의 음악적 아이콘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했습니다. 그는 독특한 목소리와 뛰어난 작곡 능력뿐만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조용필은 총 19장의 정규 앨범을 발표하였는데 그중 많은 노래가 가수의 고전이 되어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랑받고 있다. 그의 유명한 노래로는 돌아와요 부산항해, 창밖의 소녀, 짧은 머리, 촛불, 바운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래들은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청중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1980년 조용필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무대 중 하나인 뉴욕 카네기 홀에서 공연한 최초의 한국 가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경력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예술가들에게 국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그 밖에도 그는 일본, 미국, 중국에서도 공연을 하여 한국 음악을 세계인에게 알리는 데 기여했다. 조용필은 오랜 경력과 큰 기여로 한국의 팝의 황제로 여겨진다. 그는 1999년 KBS 20세기 최고 가수상을 포함한 많은 권위 있는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의 기여는 음악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 대중문화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용필의 연애사는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두 번의 결혼 모두 이혼으로 끝났다. 박지숙과의 첫 결혼 1983년, 1988년. 조용필은 1983년 박지숙과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5년 동안만 지속되었고 1988년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이별의 정확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직장과 사생활의 압박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안진현과의 두 번째 결혼 1994년에서 2003년. 얼마 후인 1994년에 조용필은 안진현과 재혼하게 된다. 하지만 그녀의 첫 번째 결혼처럼 이 관계도 오래가지 못했고 2003년 이혼으로 끝났다. 두 결혼 모두 실패로 끝나 그녀는 연애 생활에서 슬픔과 패배감을 느꼈을 것이다. 조용필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매우 비밀스러운 예술가이다. 그는 수십 년간 연예계에 종사했지만 대중 앞에서 가족이나 자녀에 대해 언급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팬들과 언론 역시 그에게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찾지 못했다. 그는 항상 개인적인 문제를 언론의 소음에서 벗어나 어둠 속에 숨겨두었기 때문이다. 이는 많은 추측을 낳았는데 어떤 이들은 그가 자식을 두었지만 자녀들을 주목받지 않게 보호하고 싶어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그가 가수로서의 경력을 위해 자식을 낳지 않기로 선택했을 것이라고 믿었다. 조용필에게 자녀가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확인은 없지만 많은 팬들은 그가 노년의 외로움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다. 두 번의 결혼 실패를 겪고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 공개적이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의 노년에 누가 그의 곁에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문세나 김광석 등 다른 예술가들은 전성기를 지났을 때 유일하게 원했던 것이 가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용필 씨가 고민하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아이가 있든 없든 조용필에게는 여전히 더 큰 가족이 있다. 수십 년 동안 그를 따라온 수백만 명의 팬들이다. 조용필은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 중 누구도 그의 삶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아들이 있었다면 그는 분명 자신이 겪은 슬픔과 상실을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조용필 씨에게 아들이 있었다면 그는 아마도 위대하면서도 외로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음악에 평생을 바친 남자지만 가족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제 아버지는 전설이지만 동시에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는 주목받는 순간, 뒤에서 외로운 순간을 보내며 삶과 직업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여전히 강했고 계속 노래했고 여전히 전사처럼 무대에 섰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있다면 그는 분명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할 것이지만 그와 함께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지도 모른다. 조용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한국 음악의 영원한 기념물이다. 그는 50년이 넘는 예술 활동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고전적인 노래가 담긴 19개의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카네기 홀, 뉴욕에서 공연한 첫 번째 한국인 아티스트가 되었다. 1천만 장 이상의 음반을 판매한 한국 최고의 가수 중 한 명. 한국 대중음악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공헌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수준에도 도달하여 그를 한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가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는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무대에서는 공연이 금지되었고 대중의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곁에 진짜 가족이 없이 늙어가는 외로움. 하지만 아무리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어도 그는 노래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무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용필은 온 가족이 없을 수도 있고 가수로서의 경력을 이어갈 자녀도 없을 수 있지만 그가 한국 음악 산업에 물려준 유산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합니다. 그는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상징이자 전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발자취를 누가 따라가든 조용필이라는 이름은 한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예술가 중 한 명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조용필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는 재능 있는 예술가였을 뿐만 아니라 음악에 늘 헌신하는 확고하고 끈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수로서의 경력을 이어갈 아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팬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유산을 남겼기 때문이다. 그의 노래는 여러 세대에 걸쳐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으며 그의 멜로디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부르고 있으며 조용필이라는 이름은 영원히 한국 음악사에 새겨질 것입니다. 조용필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라면 예술가는 평생을 음악을 위해 살며 무대에서 불멸을 위해 외로움을 감수합니다. 아마도 그는 한때 온전한 가족이 없어서 후회했을지도 모르지만 그 대가로 그는 누구보다도 큰 가족을 갖게 됐습니다. 즉, 오랜 세월 그를 사랑해온 수백만 명의 팬들이 있습니다. 그가 공연을 계속하든 그렇지 않든, 스포트라이트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하든 그렇지 않든 그가 남기는 유산은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조용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는 전설이며 대체할 수 없는 아이콘이다. 조용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가 겪은 일을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훌륭한 삶을 살았고 누구나 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를 단지 전설로만 기억하지